네, 이제 9월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선이 9월로 갔는데 8월 끝자락의 마지막 장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이벤트 이후에 주로 이제 조정이지만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도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쪽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시황 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들 오르고요.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AI 관련주 오늘 이제 국내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도 좀 조정을 조금 이제 받고 가는 건가요? 그 다음에 글로벌 대장주인 이 엔비디아의 최근의 경향들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맞아요. 예. 네. 아마 회사 관계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 관계자들도 집결하면서 정말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시장의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실적이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실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이익률이 얼만큼 더 올라가냐 마냐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지금 뭐 뉴스 플로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까지 뭐 거의 지금 H100이라든지 A100이 거의 풀캐파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금 오히려 이제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네. 좀 공급이 지금 딸릴 정도, 아주 여전히 딸린다, 내년까지 딸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당일날 그 실적 발표 전에 실적 나왔을 때는 그 시간에서 한 8, 9% 오르다가 실제로 막상 뚜껑 열고 그 실적 다음날 보면은 주가가 이제 음봉이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근데 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음봉이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엔비디아와 이 주가 흐름 차트가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엔비디아 내년까지 좋은 건 맞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많이 빠진 그 다른 빅테크 업체라든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종목들로 어떤 순환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죠. 지난주의 흐름을 좀 약간 복귀해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 상향을 한 100% 이상 상향을 하면서 실적 발표 한 이틀 전에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고요. 그때도 우리나라 주요 주식들은 음봉이 나왔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나왔을 때 또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자체가 이 어떤 차익 욕구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받은 상태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그리고 뭐 구글도 역시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뭐 HBM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속 업종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너무 급하게 막 시세만 쫓아다니면서 막 뭐 어떤 종목 사야 되냐, 얼마 수익 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AI 혁명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까지 확산되는 이 산업 구조가 한 3, 4년 정도 전에 2차 전지의 어떤 시장의 흐름과 저는 진짜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이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전체 차량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전기차가 2%에서 3%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와중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10배 난 주식들도 있고 막 산업이 열리면서. 근데 이 AI 반도체로 인한 AI 시장의 이 어떤 실질적인 흐름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챗 GPT라는, 우리가 좀 또 기억을 되돌려 보면 챗 GPT라는 그런 어떤 이 단어를 접하고 투자처를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작년 말에 뭐 챗 GPT 얘기 나오면서 완전히 테마였죠.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들이 상반기까지 되게 좋은 흐름 나왔다가, 실제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이것이 테마가 아니고 진짜 열리는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패 사례로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NFT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막 산업이 막 크게 열릴 것 같은데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것도 테마가 아닐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그런 와중에서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그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이 예상치 못한 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이번에 또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산업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여기 핵심적인 산업이 그 대장주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의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 시총 상위 7개 종목이 모두 지금 AI에 지금 다 참여가 돼 있고, 이것이 대기업 간의 어떤 그 산업 관련된 그 업을 지금 이끌고 있는 주도주의 어떤 주도 산업군에서 선두주자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또 어떤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프라가 이제부터 지금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느린 속도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태계가, 하드웨어는 사실 확장성이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좀 늦지만,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서 자생될 수 있는 새롭게 생성되는 생태계는 굉장히 빠르게, 그 시장이 굉장히 확장성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위에서 자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우리가 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하드웨어 업종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네. 삼성도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인프라 자체가 점점 넓어지면 그 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은 우리가 기대치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이 있었을 때 사실 이런 앱을 가지고 이렇게 큰 플랫폼 업체가 나타날 거라고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모바일이 처음에 퍼졌을 때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제대로 판이 깔리게 되면 그 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어떤 플랫폼 업체라든지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AI에 의한 어떤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간에 이 업종 자체는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 그 3, 4년 전에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으로 지금 보면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계속 그 관련된 직접적인 수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그 풀을 늘려가는 지금 이런 구간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어오고 있는 AI 혁명에 어떻게 투자자들은 대응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건 반도체 쪽, 뭐 HBM 쪽, 소위 하드웨어인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병행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담아놔야 된다. 투트랙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AI 혁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뭐 단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종목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이 종목가 이렇게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큰 흐름들을 맞습니다. 얘기하셔서 최근에 경향들과 함께 기업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종목 이야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계속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면 되게 좋긴 하지만, 네. 계속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종목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뭐 새로운 종목을 뭐 관심주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장 먼저 뭐 네이버를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이버가 가장 지금 저는 좋은 주가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2분기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I가 없어도 기존에 있는 뭐 광고라든지 뭐 커머스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자기의 어떤 체력을 입증을 한 것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새롭게 펼쳐질 AI 이 플랫폼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수익 창출이 되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네이버는 분명히 주가가 리레이팅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소위 말해서 우리 시장에 그런 거죠. 기대감이 있다가 어떤 뉴스가 나오면 세론 나오고 네. 뭐 그러면 끝이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번 8월 24일이니까 8월 24일, 지난주죠? 예, 지난주죠. 예. 그 하이퍼클로버 X 그 당일날 주가가 한 장중 9%까지 올랐다가 맞아요. 한 7% 정도 끝났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7, 8% 빠졌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막상 했더니 별거 아니구나. 시장의 실망감이라는 건데요. 사실 네이버 게임주가 아닙니다. 게임주는 그런 게 중요하죠. 초기 분위기, 그쵸. 흥행이 중요한데 네이버는 게임주가 아닙니다. 이 지금 다시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이제 공개를 할 거고요. 지금 네이버의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챗 GPT의 3.5 버전과
버금가는 지금 그 정도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B2B라든지 B2C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확장성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과 기대감은 여전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좀 더 큰 틀의 흐름에서 봤을 때 네이버는 글로벌리하게도 먹힐 수 있는 전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이 뉴스만 쳐봐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이버가 우크라이나의 AI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 사업자로 참여했거든요. 왜 우크라이나 아니 유럽에서 갑자기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 네옴시티에 그렇죠. 관련돼서 AI라든지 로봇 관련돼서 이런 그 참여가 네이버가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1,000조짜리 사업에 네이버가 거기에 왜 사우디가 왜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우리나라의 네이버를 선택했을까를 본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생성형 AI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기업 내의 어떤 기밀을 유지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안보와 보안에도 문제가 굉장히 좀 나중에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은 대부분 다 구글을 쓰고요. 그냥 전 세계 거의 다 구글을 쓴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약간 독특한데 약간 기존의 구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었을 때 모든 정보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갈 텐데 그렇다고 했을 때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도 지금 없어요. 유럽이나 어떤 사우디 이런 중동 국가를 봤을 때. 근데 네이버는 굉장히 그런 파트너에서 우리가 기존의 빅테크한테 정보를 뺏기지 않으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지금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향후에도 기존의 업뿐만이 아니라 이 확장성을 저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에 연관돼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도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엠노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글로벌로 나간 것이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근데 그렇지만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로 나가면서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엠노는 삼성하고 연관돼 있고 네이버랑 맞습니다. 연관된 회사는 이제 알체라 뭐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나면 장후반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부터도 여전히 지금 관심 있게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대장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단순 대장 측면이 아니고 확장성을 나간다고 하면 그 좀 약간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초기 국면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네이버 한 종목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 듣고요. 근데 오늘 이제 AI 모멘텀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카카오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으셨는데 카카오는 조금 시간이나 뭐 탄력이나 관심이 조금 더디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 어떤 종목의 뉴스들이 단기적인 그런 게 되게 집중돼 있거든요. 카카오도 이제 10월에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카카오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생성형 AI를 만드는 게 플랫폼이 비슷하다면은 출혈 경쟁이기 때문에 안 좋죠. 초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이버는 B2B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카카오는 B2C로 B2C로 기존에 있는 카톡을 이용한 메신저를 이용한 그 AI를 가져가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마 하반기에는 이게 지금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쇼커버링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지금 워낙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월에 나오는 카카오 코 GTP가 시장에 좋은 반응이 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을 대표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조금 디테일한 소프트웨어 쪽에서 삼성 SDS를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엠노는 또 지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은 좀 같이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화면 보시면 먼저 화면을 뭐 참조하면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삼성그룹 자체가 여태까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각 그룹장이라든지 사장단이 코멘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거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뿐만이 아니고 회사를 지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인수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지금 AI를 하고 있고 그 삼성 SDS도 그걸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게 제조 라인에서 쓰는 어떤 AI를 하는 것이고 삼성 SDS는 전반적인 어떤 물류라든지 구매 담당 관련된 그런 왜냐면 사실 그 생산성인데 AI의 가장 중요한 생산성인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업적인 삼성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효율적인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 SDS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스코 DX가 포스코 기업의 전사적인 어떤 전산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가 리레이팅 되면서 그 주가 자체 리레이팅 되는 것처럼 삼성 SDS는 기존에 그런 거죠. 삼성 그룹에서 나오는 걸로 그냥 편하게 영업을 하는 관리만 해주고 뭐 보수만 해주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크라우딩 쪽이라든지 이런 구매에 관련된 어떤 AI 생성형 AI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롭게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앱노라는 이런 회사를 통해서 이것이 글로벌 이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O9이라는 글로벌 회사와 협업해서 글로벌리하게 최초의 어떤 공급망 관리를 클라우딩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하반기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로 인해서 삼성도 SDS도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사적인 어떤 단순히 그 그룹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IT를 관장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나 플랫폼 쪽으로는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떤 대장주의 역할을 차지한다면 제조업에서 그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와 AI를 만든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조업 쪽에서는 삼성 SDS가 단연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에서 그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1위를 하고 있는 앱노가 지금은 국내 1위라는 타이틀이지만 그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글로벌로 진출하게 되면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향후에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도 그렇고 기여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관심 있게 공부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사실 좀 굉장히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굵직한 기업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솔트룩스는 삼성하고 관련이 좀 있고요. 앱노는 말씀하셨고 알체라도 네이버랑 관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의료도 이제 조금 코멘트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일단 주세요. 위에 이제는 뒤에 이제는 뭐 대기업 이름 붙은 거는 같이 협업을 하거나 대주주이거나 지분 투자가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T에서 2대주주고요. 아마 이제 통신 3사도 또 분명히 뛰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은 AI 의료랑 AI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뭐 10배나 회사들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막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먼저 선반영됐지만 이런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루닛이나 뷰노가 최근에 가장 좋았고 특히 이제 ETF가 만들어지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테카바이오 같은 AI 바이오 쪽도 시가총액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 있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큰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이 종목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6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 가서 한국은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AI,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AI 얘기했더니 요즘은 신영목 이사님께 뭘 해야 됩니까? AI 얘기하고 계십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